네, 안녕하세요. 스타트하우 창업 포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좀 기지개도 좀 한번 켜보시고요. 스트레칭 하시면서 더 집중해 보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아이템을 보고 이걸로 뭔가가 될까? 이걸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로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호미로 정복한 아마존 성공기와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리딩 트러스트 김태경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아마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큰 박수로 저희 김태경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리딩 트러스트의 김태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부분들은 이제 창업을 시작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단계의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제 마케팅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준비는 일장에 글로벌 아마존 상품 사례, 호미를 어떻게 이제 브랜딩했는지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간단하게 처음에 제품을 출시를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지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부 지원 자금 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제 녹색으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마켓 1세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전반적인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존에 남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마켓보다는 좀 새로운 마켓 부분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셀링이나 판매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온라인 그 마켓 판매 1세대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챌린지는 5가지 정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자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고 맨 처음 창업을 해서 진행하게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템이었냐면은 반려동물 이름표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가장 이제 염두를 두고 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과연 이게 얼마나 잘 판매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었고, 보통 이름표를 새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데 음영으로 도트 프린트 같은 걸로 찍어서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 해주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관광지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5분에서 20분. 그러면 하루에 진짜 많이 팔아봤자 100개도 못 팔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실제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처음 보게 됐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2008년도 정도였는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때 유기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분실을 했을 때 실제로 강아지한테 이름표를 달아주는 부분들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이름표보다는 직접 RFID 칩을 동물의 몸에 박아서
그 실제로 견주가 어디 있는지 누군지 부분들에 대한 등록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견주 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거는 법제화되기 굉장히 힘들겠다.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아지 이름표 부분들은 충분히 나중에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실제로 시범 사업으로 자 목줄을 외출할 때는 강아지 이름표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법제화가 됐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실행을 한다 그래갖고 그 행동에 옮기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뭐 내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법제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액세서리는 하나 정도 걸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이쁜 그 친구들한테 어디 뭐 분실돼 있을 때 기본적인 연락처라도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새겨줄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부분들은 정부 시책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마스크를 KF94, 뭐 KF94도 있고 뭐 KF80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우리나라는 원래는 코로나 전에 그 황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도 돼 있고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던 제품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트렌드 부분들을 미리가 아니면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어떤 그 창업을 하고 창업 아이템을 찾아갈 때 굉장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접근법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니치 마켓을 선점하자라는 부분들로 제가 챌린지 목표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하고 애견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이제 굵직했던 큰 애견 쇼핑몰에는 제가 다 공급을 했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이제 동물병원 거래처 한 270군데를 제가 다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2013년도에 법제화되고 시행이 되는 그 순간부터 데일리로 매출이 한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굉장히 급상승하게 매출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부분들은 저는 어쨌든 1인으로 창업을 해서 뭐 1인으로 판매를 하는 셀러였는데 어느 정도 자본의 규모가 있는 좀 큰 중견기업들이 모든 동물병원에 어느 정도 그 규모의 경제로서 이제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2달 정도 준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한 2~3달 정도 굉장히 재미는 있었지만 그 시장이 나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접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창업을 했던 부분들은 아마 여기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어떤 제품들인지 처음 보고는 굉장히 낯선 제품들일 거예요. 과연 이게 판매가 될까라는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처음 이걸 보고 이게 어떤 제품이다라고 선뜻 대답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면은 제가 이태원 샵에 한 2년 정도 있을 때 보통 그 아마 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뭐 챌린지 코인 또 밀리터리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품들.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미군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그 팀 스피릿 훈련 이런 훈련을 할 때 얘네가 기념으로 만드는 기념 주화 같은 거예요. 밀리터리 코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제품들을
제가 국내 온라인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국내 마켓에서 과연 판매가 될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판매가 할 수 없는 구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아마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 마켓보다는 이제 글로벌 마켓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접하게 됐고 그 마켓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베이라는 그 사이트여서요. 그래서 이베이라는 마켓에 처음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등록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만 받고 이 제품을 등록했었는데 실제로 뭐 이베이 같은 경우는 좀 그 다르게 경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등록하자마자 일주일 경매를 했었는데 한 150불 정도, 150불에서 180불 정도의 이 제품을 제가 판매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원가는 단돈 1,000원 아니면 무료에 제가 이 제품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송비 그때 당시만 해도 요거 하나에 배송하는데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죠. 처음에 이 제품을 접하고 나서 거기에 샵에 있던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공급을 해줬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 1개씩 2개씩 제조를 해주고 보통 군인들이 한번 기념으로 제작을 해갈 때는 많아봤자 500개 적게는 100개씩 이렇게 제조를 해가거든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샘플로 한 2개, 3개씩 더 만들어 놓았던 재고들이 창고를 가득 채워갖고 더 이상 이제는 보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한 1톤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를 그냥 공장에 줘버렸어요. 우리가 도저히 처리가 불가하니까 녹여서 그냥 쓰세요. 근데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글로벌 마켓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이베이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렉터블, 뭐 우편 수집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콜렉터블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 코인을 모으는 콜렉터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품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템이고 그때 만들어 준 그 계정으로 아직도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니치 마켓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8년부터 글로벌 마켓을 시작했으니까 2007년 말까지는 제가 판매를 하면서 이미 우리나라 온라인 마켓은 저는 블루 오션을 좀 넘어서 레드 오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생각을 했고 다른 블루 오션의 마켓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남들이 좀 하지 않았던 이베이란 마켓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처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매를 저희가 처음에는 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 국내는 말이라도 되고 안 되면은 전화를 해서 야 내 제품 지금 현재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에러 때문에 판매가 안 돼 고쳐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글로벌 마켓은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영어가 제일 어려웠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마켓 이베이라는 곳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지를 못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 에러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 컴플레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하는 데만 연결되는 데만 30분에서 1시간. 그것도 국제 전화로. 그러면은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되고 자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다른 셀러들보다는 그 마켓의 특징이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은 마케팅을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리스타트업의 이제 사이클을 저는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베이에서 파워셀러로 꾸준히 판매를 했었는데
2015년 정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마켓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로 세분화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왕 할 거면은 차라리 1등을 하자. 그 마켓에서 그 카테고리에서 그 제품에서 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 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마켓에 진입을 해서 이 제품을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파는 1위로 제가 등극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등극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국내 마켓에 대한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방법과 자 글로벌 마켓에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된다. 그리고 그 마켓에 대한 특징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마켓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판매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팔 때는 경쟁 셀러가 한국 셀러면 충분하잖아요. 한국에서 1등 하면은 뭐 전국에서 1등이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처음 아마존이란 마켓을 진출했을 때 이베이란 마켓을 진출했을 때 제가 느꼈던 벽 중에 하나는 자, 한국 셀러가 더 이상 저의 적은 아니었어요. 경쟁자는 아니었고 가장 큰 경쟁자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셀러. 이 중국 셀러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모든 부분들에서 뭐 제품의 퀄리티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팔려고 카테고리 1등까지 올려놓으면은 너무 쉽게 뭐 셀류어스라는 방식으로 제 제품의 제 제품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 셀러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2015년도에 저희가 할 때는 스티코라는 신발을 저희가 처음 론칭을 해서 아마존에 판매를 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끄럼 방지 어떤 부엌이나 이런데 좀 미끄러운 기름이 깔려 있어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를 저희가 처음에 런칭을 해서 아마존에서 월에 한 3,000개 이상씩 판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판매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 제품을 그 독점권을 딜러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던 셀러가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존에도 판매가 잘 되니까 나는 캐나다만 하고 있었는데 미국도 이제 진출하고 싶은데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이제 한국 부산에 있는 제조 공장에다 제품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팔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브랜딩을 하고 제 마케팅비도 많이 들어갔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캐나다 딜러가 그 제품들에 대해서 자 우리 독점권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갔으니까 더 이상 아마존에서 너는 팔면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저는 이제 유통으로 제품을 받아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 그 8개월 정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팔았고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는 끌어올렸었는데 나중에는 그 쌓아놓은 브랜드나 마케팅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독점권을 가진 딜러한테 모든 걸 넘겨줬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겪다 보니까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 아마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브랜딩이 되어야 된다. 최근에 이게 트렌드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권에 대한 지위를 그냥 뺏길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브랜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들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호미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호미를 뭐 마케팅 할 때 어떤 식으로 키워갔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호미를 처음 팔 때는 제가 뭐 처음부터 제조를 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그 제품을 받아서 OEM으로 유통하는 제품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 유통셀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미를 뭐 글로벌 마켓에 처음 판매한 게 아니고 이베이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가 이베이란 마켓에 처음으로 호미를 등록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신선했었고 과연 저게 팔릴까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 대표가 취급하던 제품들은 한국에서 나는 농기구들 그리고 농작물에 관한 제품들을 모두 글로벌 마켓에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는 호미를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파는데 판매가 도저히 잘 안 돼. 그래서 너가 나한테 강의도 해줬고 교육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팔 수 있게끔 나한테 한번 보여줘. 대신에 홈이라는 부분들을 아마존에 한번 팔아줄 수 있겠니?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아마존에 홈이를 판매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아마존에 처음 홈이를 이제 등록하게 됐었고, 홈이를 등록하면서 제가 가장 심도 있게 판단했던 부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홈이라는 제품들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까? 그 부분들이 첫 번째 과제였고, 두 번째는 과연 미국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이 제품이 뭔지는 알까? 이 제품을 한국어가 아닌 미국어로 했을 때 얼마나 검색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이 굉장히 한국적이고 한국 사람들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필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 뭐 제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이제 활발하게 BTS도 그렇고 K-팝, 한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2015년부터는 화장품이 꾸준하게 1등을 했었고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패션 제품들 그리고 한류 관련 제품들이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연 한국적인 제품들 중에 얼마만큼 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제품을 브랜딩 할 때 잠시만요. 이 제품을 브랜딩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가장 한국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많이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K-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K-팝을 좋아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친구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국에 오지도 않고 어떻게 그래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말을 그렇게 잘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국말을 자기가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한국의 그 케이팝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단순히 케이팝을 넘어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고 언어를 배우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한국 떡볶이, 한국 식품의 K컬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면은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좋아하니 뭐 삼계탕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들 떡볶이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체험해봤으면은 다음 단계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남들이 안 해봤던 부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역사 문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단순하게 K-팝의 이 호미 부분들을 이 제품 부분들을 녹여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적인 그 제품들 중에 이제 가장 한국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급을 받는 그 호미를 만드는 곳이 영주 대장간이거든요. 영주 대장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이름보다는 꼭 영주 대장간이라는 이름을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브랜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느껴서 저는 그 한국에서 가장 호미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부분들을 포커싱 했을 때는 사실상 영주 대장간이라는 것보다는 최고장인 성록이라는 부분들이 브랜딩이 되어야지만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성록이 장인이 받았던 직급 중에 하나가 최고 장인이라는 직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최고 장인 성록이 이 세 자를 가지고 제가 이제 브랜딩을 했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부분들 자체가 뭐 마스터라는 부분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히스토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록이라는 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내면을 하나하나 이제 케이스를 열어보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남대문 그 화재가 났을 때 제품 하나하나 복원할 수 있는 옛날 전통 방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 전국에 한 5개 되는 대장장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뭐 가장 많이 뭐 한 번에 생산할 때 한 1000개 이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장인 성록이로 이제 브랜딩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부분들이 생각을 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마케팅 포인트 소구점을 저희가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한 2-3달 정도는 판매량이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접 제품을 구매를 해보고 사용해봤던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제품이 너무 좋아 써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구는 뭐 가드닝 즉 집 앞에 잔디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때 너무 뾰족하고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근데 옛날 방식으로 너무 만들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 그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거칠어 손잡이가. 그래서 손잡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손잡이만 좀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이제 많은 제품을 제가 판매를 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받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서 왼쪽에 보이는 처음에 판매했을 때 저 상태로 그대로 저희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피보팅해서 실제로 자루를 공장에서 아예 새로 연마를 하고 뭐 전문용어로는 빠우친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 연마를 한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이제 브랜딩을 하고 다시 이제 피보팅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이후에 판매량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현재까지도 많은 양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보팅을 하게 된 부분들은 실제로 바이오들에 대한 리뷰를 꼼꼼히 체크를 한 부분들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가격을 저희는 판매 가격을 계속 10% 20%씩 올려서 지금은 뭐 다른 셀러들보다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은 아까 뭐 브랜딩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명 한 명 뭐 직접 제품을 또는 USPTO에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이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다, 브랜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미 부분들은 뭐 그런 계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어느 정도 판매가 아마존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제가 뒷단의 마케팅은 굉장히 쉽게 갔던 부분들은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유명해지니까 제가 이제 마케팅이나 언론에 어떤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대로 아마존에서 되게 유명하고 잘 판매가 되니까 실제로 내가 가서 그 제품들을 한번 촬영하고 리뷰를 해도 되겠니?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뒷단에는 어느 정도 앞에 브랜딩 하기까지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 같고 뒷단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어떤 마케팅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BTS 멤버 중에 이제 RM이란 멤버가 있는데 이 친구가 호미로 가지고 이제 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노래 부분들이 뭐 나는 호미를 챙겼다, 뭐 들어본 적 있니? 근데 한국산 호미로 철로 만든 게 최고거든.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 내에 트래픽들이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뭐 선순환 구조로 아직까지도 계속 호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아시면은 좋은 부분들인데요. 처음에 아마존을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확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일 제품으로 많은 양을 잡아갈 수 있는 게 아마존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제품을 뭐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지만 저는 이제 한 개씩 파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두 개 묶음으로 팔고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나눠서 같은 제품을 더 확장해서 많이 팔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로 어떤 같은 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진행했었던 게 다른 셀러들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에서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스타트 마케팅 기법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부분들은 실제 제품을 처음 이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컨셉을 잡고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게 되고요. 근데 시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제품 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제품 나온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뭐 출시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품 개발의 전체 이제 유통 과정을 저희가 이제 잡은 부분들이고요. 자, 뭐 제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마케팅 할까,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아마존 판매를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제품을 출시했을 때 생각보다가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소싱을 하라,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제품을 찾아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제품을 찾아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아마존의 툴을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의외로 처음 어떤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어 갈까, 이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외로 많이 널려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잘 가공하냐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마케팅 비용도 최소화로 줄여가면서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깊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단계가 아이디어, 컨셉, 시제품, 제품 제작, 제품 유통, 이 일반적인 사이클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접근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영역만 어느 정도 잡아간다면은 아이템 찾는 방법은 되게 쉽다. 그래서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 마케팅은 탄탄한 상품 기획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어필링 포인트, 뭐 셀링 포인트라고 제가 하는데, 제품을 실제로 원하는 마켓에 등록을 했을 때 얼마만큼 파괴력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이 판매가 되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잡아갈 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시제품부터 만들고 나중에 마케팅을 해서 판매할 부분들에 대한 전략보다는 판매하고자 하는 마켓을 먼저 저는 정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내 마켓에 어떤 판매를 한다, 아니면은 글로벌 마켓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큰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나누는 것도 좋고, 조금 더 세분하면은 뭐 국내 마켓에 판매를 하는데 나는 뭐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할 거야, 나는 뭐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시작을 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어떤 판매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케팅 금액이나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쨌든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 어떤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아마존에 대한 마켓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아마존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마켓이 일단은 저는 아마존이라는 전제 하에 뭐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 자, 아마존이라는 마켓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켓의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렌드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니처가 되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니처라는 부분들은 그 마켓에 이제 주인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켓에서 그 해당 제품들을 뭐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는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전반적인 플랜을 액션 플랜을 짠다면은 아마 조금 더 기존 창업보다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셀링 포인트 부분들인데 기존에 뭐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뭐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어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실제로 어떤 제품을 줄여가고 카테고리를 줄여가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줄여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한 포커스를 줄여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이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 제품이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퍼미네이터라는 노란색으로 된 제품들은 아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보통 2008년, 9년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가 칼날을 너무 쉽게 교체할 수 있게끔 바꾸면서, 아이디를 바꾸면서 지금은 그 제품보다 독일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보다 이 제품이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부분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걸 사용해 보다가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 정도만 추가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기존 트래픽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한 자기가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아마존 내에서 판매되는 데이터, 가격은 얼마에 판매되고 있고, 이제 한 달에 판매되는 양 어느 정도로 판매되고 있고, 하루에 판매되는 양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00개가 판매가 되고 있고 하루에는 258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내가 이 정도 판매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전체 매출은 한 12만 불, 한 1억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보고 뒤에는 자 퍼스트 어벨러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판매를 하기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디어 상품을 찾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음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알려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2021년 작년 1월 달부터 판매를 했는데 현재 한 달에 매출은 25,000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품들을 새로 벤치마킹 그리고 리뉴얼 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위에서 봤던 제품하고 좀 다르게 두 번째 보여주는 제품들인데, 여기 요 제품의 셀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예요, 가성비. 뭐 질레트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면도 날만 포함해가지고 팔면 한 4만 원대, 뭐 저렴해도 한 2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왜 면도 날이 비싸야 될까, 면도기가 비싸야 될까, 여기로부터 접근을 해서 불과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어떤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독일의 미국 엔지니어가 만들고 디자인도 뉴욕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제조 단계에서 거품만 좀 뺀 제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질레라는 제품이고요. 뭐 질레트가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는 30대.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도르코하고 시크가 뭐 점유율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40대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 중에 Y질리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40대가 아닌 20대를 공략을 했고,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에 대한 트렌드, 디자인, 가격 부분들로 공략을 해서 보통 뭐 전체 시장 중에 4위 정도, 10.3포인트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제품을 좀 분석을 해서 그 시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어떤 많은 마케팅비를 어떤 사용하는 부분들보다는 제품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마존이 좋고 뭐 이베이 하다가 현재 아마존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아마존이 좋은지, 왜 아마존 마켓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아마존에 대한 뭐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터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자, 아마존에 제가 이제 사용해 봤을 때 가장 좋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쉽게 접근을 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 마켓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왜 아마존 부분들을 선호를 하냐라고 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전 세계 뭐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유럽,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중국은 진출했다가 지금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일본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배송이에요. 배송.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로켓 배송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배송을 해주잖아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까지 해주고, 이 미국의 전 영토에서 FBA라는 그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프라임 멤버십 회원을 가진 멤버십 그 회원들한테는 이틀 안에 배송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나 뭐 이틀 만에 와도 그건 빠른 배송은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송이 아무리 빨라도 2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틀 안에 모든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는 제가 판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첫 번째는 배송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베이 판매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하루에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있었어요. 혼자서. 보통 이제 동대문 패션 제품을 팔 때는 하루에 100개가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오버플로가 됐었던 거예요.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쓰고 포장을 한다면 최소 하루에 150개에서 200개 정도는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혼자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왜? 배송은 아마존에서 다 해주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 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아마존 프라임 그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실제로 월에
연에 한 120불 정도의 일정한 회원비를 내고 뭐 어떤 아마존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온라인 쇼핑은 아마존에서 해결하는 충성 멤버가 한 1억 7천 정도, 2021년 기준으로 1억 7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성 고객들이 한 1억 7천만 명 정도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고 판매 부분들에 대한 축적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가장 현재 뭐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꾸준한 인기를 얻는 마켓,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 부분들을 얻어서 빠른 제품에 대한 테스트, 그다음에 린 스타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뭐 프라임 회원과 비프라임 회원의 구매력 비교를 보면은 뭐 많은 양을 살 때, 많은 금액을 살 때는 월등히 프라임 멤버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아마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아마존이 좋고 아마존에서 어떤 부분들로 벤치마킹을 하는지, 아마존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뉴 릴리즈, 세 번째는 이제 무브 앤 쉐이커, 네 번째는 그 장바구니, 다섯 번째는 제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아이템. 이렇게 탭들이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부분들을 새로운 제품들을 변화를 조금 보려고 할 때,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부동의 1위,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많이 파는 제품들을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시간 단위로 바뀌는데 웬만해서는 잘 변동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여러 가지 탭 중에 뉴 릴리즈 아이템, 요거는 이제 새로 런칭이 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위에 보여져요. 기간은 이틀 동안. 그리고 무비 앤 쉐이커라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 급상승하고 있는 아이템.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아마존에는 BSR, 베스트셀러 랭킹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랭킹에 따라서 얼마만큼 판매량이 결정이 되고, 그 랭킹에 따라서 실제로 노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 항상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처음에는 시작하면 1000만 등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점점 숫자가 적어질수록 나의 수익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만 해도 한 1000만 등에 있던 제품이 오늘은 갑자기 100등, 그리고 오늘 갑자기 뭐 1등을 하는, 그리고 3000%, 5000% 이렇게씩 막 올라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급상승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시즌성을 탈 수도 있고, 뭐 다음 달 되면은 뭐 당장 오늘부터가 구정, 저희가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정 연휴 전에 뭐 선물들을 많이 하니까 그 시즌에 맞는 제품들일 수도 있고, 뭐 2월 14일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이 되면은 그 시즌에 관련된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는 거죠. 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관련 마스크, KF94 마스크 관련 부분들도 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현재 이 마켓에서 트렌드는, 이 마켓에서 어떤 제품들이 상위로 올라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오늘은 어떤 걸
봐야 되지? 뭐 쇼핑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어떤 온라인 마켓의 트렌드를 파악할 때는 이런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도 그 트렌드를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오늘이 추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도 다 따로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현지의 트렌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ost wished for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이 기능을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구매는 하지는 않았지만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건가? 지금은 구매를 하지 않지만 그 시즌이 되면은 구매를 할 제품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뭐 기프트 아이들이라고 해서 시즌별로는 요거는 바뀌겠지만 한국으로 따진다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 정도 부분들에 대한 카탈로그가 될 건데 자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하는 아이템들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활동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판매할 아이템들을 좀 구체화해가는 방법 좁혀가는 방법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죠.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고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기적이네요, 그죠? 요거는 제가 카테고리를 그냥 그 디폴트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자 하나씩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카테고리에서 1등을 하는 제품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1위부터 100위까지. 그럼 오늘 들어갔을 때 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동향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보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어떤 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트렌드를 조금 읽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캡처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루이스 보리차 아마 그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전체 그 카테고리에 커피앤티 기프트 제품 카테고리에서 지금 16위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과연 차를 마실까? 좋아할까라는 부분들. 근데 생각보다가 커피를 더 좋아할 것 같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이 커피 문화가 훨씬 더 커요. 뭐 실제로 이제 아마 쭉 지나가면서 보시겠지만 밥집보다 커피집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는. 근데 이 차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성이 좋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의 트렌드가 작년은 뭐 부동의 1위는 코스메틱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전체를 통틀어서 부동의 1위는 패션 쪽이에요. 근데 올해의 트렌드는 식품 쪽 부분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K푸드. 그래서 K푸드에 대한 것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단순하게 우려 먹는 차, 꽃차 종류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트렌드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아마존 핫 뉴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어 못한다고 전혀 어려울 건 없어요. 자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한글 버전 누르면 그냥 한글이 다 보여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런 동향만 눈동향으로 보셔도 현재 트렌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브 앤 쉐이커 부분들이고 현재 급상승해서 떠오르는 부분들 여기에 보면은 240%뭐 140% 이래 퍼센테이지로 어제는 밑에 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계속 떠오르는 제품들 이게 왜 떠올랐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자 내가 그 마켓에서 그 시장에서 아이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 못 드렸는데 이제 퍼미네이터라는 부분들은 강아지 빗이에요. 강아지 빗인데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머리 빗는 것처럼 머리 빗을 때는 우리가 머리가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빗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죽은 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죽은 털 효과에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면서 그 키우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후발주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얘는 퍼미네이터라는 업체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했냐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매번 중형견 사이즈로 미디움만 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중형견보다는 소형견을 키워. 그리고 좀 더 큰 나는 대형견을 키워. 나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더 좋아해. 이제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출시를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자, 퍼미네이터에 대한 명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 번째 케이스로 준비한 부분들은 이제 불닭볶음면인데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불닭볶음면의 원주는 여기에는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자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었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매운맛 때문에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근데 매운맛 자체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하는데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불닭볶음면이 매우니까 먹어봐 이런 개념이 아닌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회자되게 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챌린지라는 거예요. 챌린지. 매운 것들을 잘 못 먹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끝까지 내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냐 라는 부분들로 얘네가 이걸 다 먹으면 너 대단해. 이게 이제 챌린지가 된 거죠. 처음에는 한 젓가락 먹고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이러다가 야 너는 그 매운 걸 어떻게 다 먹었어? 이렇게 되면서 이걸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송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되게 이제 코믹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불닭볶음면은 거의 뭐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제품들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잘 되네. 그럼 매운 거 먹고 나서 먹을 게 우리나라는 이제 쿨피스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우유도 많이 먹고. 그럼 조금 매운맛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불닭볶음면. 치즈를 넣으니까 매운맛이 좀 중화되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 돼서 뭐 마라탕 불닭볶음면도 나오고 뭐 까르보나 불닭볶음면도 나오고 이렇게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계속 조금씩 더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한 제품을 어느 정도 정상까지 올리는데 한 제품에 집중을 해서 브랜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면은 두 번째는 이제 확장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할까라는 부분들인데요. 확장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바이어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장을 한다면은 굳이 어떤 제품이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판매되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쉬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한 4시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휴식을 갖기에 앞서서 지금 뭐 뉴스에서 뵀는데 이렇게 특강에서 뵈니까 또 너무 반갑다. 라는 의견들이 있고 좀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잠깐 짧게 좀 질문을 좀 해결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거든요, 대표님.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호미를 장인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다른 장인과 뭔가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 이 경쟁자를 대처하는 그런 좀 차별화된 혹시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저희는 원래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게 네. 1차로 끝나고 2차는 원래 조선낫이었고 3차는 팔도우미 음, 이를 다 얘기를 해버리는데 뭐 다른 분들은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팔도우미라는 부분들은 이제 호미가 한국의 이제 전통 장인이 만들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갔는데, 그럼 영주 호미 말고 제주도 호미는 저희한테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지만 모양이 좀 달라요. 아, 그리고 밭을 가는 또는 가드닝을 하는 용도가 아닌 해녀들이 사용하는 호미거든요. 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팔도 호미를 한번 제작해 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옮기고 싶고 많은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싶고 차별화를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재밌고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전부 이 호미를 만드시는 어르신분들이 최소 제일 어리신 분이 70세예요. 그러면 너무 고생을 했고 만드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회식을 쭉 하잖아요. 그 다음 날 며칠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다시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려할 때 차별화를 가져간다는 부분들이 어떤 핸드메이드에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도 액션을 많이 취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루이 카토즈가 이제 콜라보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거든요. 고급화 전략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 제품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희 김태경 대표님이 장인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흥미로 아마존에 성공을 했고, 근데 만약에 추후에 이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온다면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 누가 이렇게 한 제품인데 왜 따라하지?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을 조금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정말 이런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받고 조금 웃었는데 제품 제조하시는 장인과의 이거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냐. 사실 앞으로도 전문가와 협업하실 대표님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약간 이런 팁이나 조언을 네.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독점 계약을 하고 OEM 제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을 깨고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공급해주고 있는 유일한 한 곳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뭐 계약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판매 금액의 몇 대 몇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도 제조잖아요. 근데 대신에 브랜드를 저희 브랜드로 가져가서 OEM 제조를 하는 제조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으로 저희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도 이제 가격을 올리고 시장에 맞춰 갖고 변화를 해야 되니까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주 소규모 폭으로 재료비가 오르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는데, 저는 공장도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몇 대 몇이다. 약간 이렇게 없습니다. 배분을 조금 네.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약간 좀 오늘의 좀 이런 팁들이 아마존에서 뭔가를 좀 판매하고자 하는 대표님들께 좀 큰 도움이 네. 그거는 한마디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들은, 자, 처음부터 제조가로 주세요는 아마 공장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처음에는 공장에서 줄 수 있는 가격 좀 비싸게 소비자가로도 저는 받아고 판매를 해봤었거든요. 시장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충분한 부분들이고, 공장을 내가 컨트롤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받는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MOQ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MOQ를 깨고 내가 받는다라고 할 때는 소비자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가 이 제품을 국내가 아닌 글로벌에서 마케팅을 해줄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베네핏을 좀 주세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은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 판매할 수 있는 도매가 정도는 좀 공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해줬을 때는 자 국내가 아닌 글로벌에 오늘 마케팅을 해준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막 100%를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네. 좀 차근차근히 내가 준비를 하겠다. 어느 정도 음. 기회비용을 조금씩은 생각하시면서 좀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10분 정도 쉰 이후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뒤에 뵙겠습니다. 네, 잠깐 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제품을 부스팅을 하고 그 제품이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고 판매량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월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그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실 부분들은 현재 내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들이 같이 구매하는 상품은 뭔가 라는 부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불닭볶음면을 구매를 하는 친구들 보니까 뭐 핵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신라면도 보면은 한국의 신라면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건 수출 전용 신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라면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많이 하는 제품들이 어떤 건가? 어떤 거는 화장품이라면은 화장품 플러스 뭐 용기도 될 수도 있고 뭐 화장품 기초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출을 해서 넥스트 상품은 어떤 걸로 구성하면 될지를 어바웃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마켓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 해야지라고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만 반대로 그 마켓을 통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좀 좁히고 제품군을 좀 좁히고 거기에 어떤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좀 얹혀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게 된다면은 마케팅에 대한 시간,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령에서 준비한 부분들은 뭐 스타트업의 마케팅 성공 방법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 마켓을 할지 해외 마켓을 할지에 따라서 문화나 접근하는 방법이나 노출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가 되겠죠. 가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네이버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지만 반대로 글로벌 마켓을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모든 포털 사이트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글에서 실제로 내 제품이 어떻게 마케팅이 되고 어떻게 노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링크를 통해서 어떤 많은 금액을 비딩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1페이지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로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뭐 광고 1페이지에 올라오지만 그걸 통한 클릭을 해서 전환율 실제로
원하는 페이지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트래픽은 생각보다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아마존의 판매 방식, 구매 방식도 1페이지에 노출되는 공식이 다른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실제 얼마가 판매가 되냐에 따라서 무조건 1페이지로 올라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탑 넘버 원을 찍게 되면 항상 1페이지에서 왔다 갔다가 랜덤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만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 그리고 해당되는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를 뭐 블로그도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 SNS에 대한 그 컨텐츠, 글들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얼만큼 오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올게닉하게 상위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SNS, 뭐 페이스북에도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블로그에도 하고 유튜브도 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이버의 개념이 아닌 구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직접 앱을 설치를 해서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의 결과 값들이 보여지지만 그냥 크롬을 사용해서 검색을 할 때는 구글의 SEO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점유율, 구글을 사용하는 점유율이 예전에는 0.1%, 1%대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30% 이상으로 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때 어떤 노출되는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 구글 SEO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SEO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내 웹사이트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서치 엔진 옵티머자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가면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7가지 정도 부분들을 적어놨는데, 뭐 마케팅의 시장은 뭐 언론 마케팅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서비스들 중에 언론에 광고를 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자 뉴스 콘텐츠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면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부분들, 두 번째는 뭐 2019년, 20년에는 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뭐 김치 시즈닝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기 대표가 이 제품을 마케팅하고 이 제품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부동의 베스트 1위로 판매를 잘 하고 계시고, 자 간단하게 이건 트래픽을 제가 한번 봤는데 처음 판매를 시작한 건 2020년 3월이에요. 쭉 보니까 거의 정점을 찍은 거는 2021년 3월, 거의 1년 정도에 대한 시간. 뭐 그 전에 조금씩 반응이 온 거는 한 10월 정도니까 한 7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간,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항상 이 포물선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창업을 해서 또는 어떤 마켓에 진출을 해서 바로 자금 회전이 되고 내가 성공을 하겠지라는 개념보다는 요 7개월, 8개월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뭐 MVP, 뭐 린 스타트업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내가 만든 제품들을 바이어들한테 잘 효과적으로 알릴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제대로 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처음 판매할 때는 한 5개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나니까 한 1920개 정도, 뭐 2000개 정도 판매를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잖아요. 근데 식품을 어떻게 마케팅할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당연히 이미지보다는 영상에 대한 부분, 영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영상 중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 첫 번째가 먹방. 두 번째는 먹방을 하면서 어떻게 얘를 뿌려 먹을까? 레시피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 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조금씩 제품을 개선해 나가고 방향성 부분들을 잡아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 두 번째는 피자, 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다양한 제품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줬어요. 그 레시피라는 부분들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먹방하는 개념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맛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제품은 어떻게 먹는 거야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법만 알려주고, 실제로 그 다음 부분들은 야, 너가 이걸 가지고 직접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먹어보고 나한테 피드백을 줘.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문구를 만드시 넣어줘.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만큼 올라오지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자, 처음 스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마케팅비 부분들을 분배를 해서 효과적으로 효과를 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크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 처음부터 뭐 100만이 넘어가는 메가 인플루언서한테 마케팅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100만 유튜버에 시작을 하자. 물론 좋죠. 그러면은 자, 뭐 힙합이나 뭐 찌양이나 처음에 이런 친구들한테 컨택을 해서 영상 한번 찍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5천만 원, 한 해 송출하는데 1억 정도의 비용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제품을 처음 출시한 사람한테 그 1억 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다 쓴다?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구글에 포털 사이트에 뭐 아마존에 노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꾸준히 지나면서 상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본 그 전제 조건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는 세분화하고 전문화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또는 나노 인플루언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부분을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연예인들 쓰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은 적지만 충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500명한테 어떤 내 제품을 관련된 제품을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뭐 최소 그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3% 5%를 넘기가 힘들어요. 구매 전환율이. 근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구매 전환율을 이어주는 부분들이 많게는 80%까지 나오고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은 클릭해서 제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진행을 할 때는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마이크로나 나노 부분들로 접근을 하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최소 2번이라도 생성해서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아마 효과적인 마케팅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아마 클릭해서 보시면 재밌을 건데 시간상 이거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 2021년 글로벌 마켓의 그 트렌드 키워드 탑 10 해가지고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두 번째는 WOM. WOM이 뭘까요? 바이럴 마케팅. 입과 입으로 전해지는 마케팅. 그 다음에 CX. 뭐 커스터머, 소비자 경험.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렇게 많은 부분들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처음에 제품을 출시를 해서 바이어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한테나 임의적으로 돌린다고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해외 인플루언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딱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 아니면은 뭐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돈을 적고 많음을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은 나는 그거 공짜라도 해줄게. 나한테 그 제품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인플루언서만 구축을 하고 찾아간다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먹어보고 뭐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느낀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트렌드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제품을 판매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품에 따라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조금 달라야 돼요. 내가 패션을 하고 뷰티를 한다? 그럼 인스타그램. 100%는 아니지만 뭐 페이스북. 근데 나는 먹방이나 뭐 이런 걸 한다? 그럼 유튜브 부분들. 그래서 컨텐츠에 따라서 조금 SNS에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달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 중 올해까지는 아니고 올해부터 향후 3년까지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뭐 라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라이브 커머스 부분들이 굉장히 대세가 될 거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1인 콘텐츠, 1인 크리에이터, 대표 자체가 직접 그 제품에 뭐 출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리뷰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상에 대한 것들을 좀 직접 담아서 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뜰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공 방법은 뭐 1개월간 활성, 뭐 사용자 수 이런 부분들을 전체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 요거는 아마 2020년도 데이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개월간 활성 사용자 수, 뭐 페이스북은 한 요 정도, 유튜브는 한 1500, 왓츠앱 쭉쭉쭉쭉 다 나와 있는데 아마 처음 보는 앱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왓츠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제품이 나는 이제 미주나 일본 쪽보다는 이제 동남아 쪽, 뭐 싱가폴, 그다음에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대만 이런 쪽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페이스북을 하셔야 돼요. 왜? 페이스북에는 그 동남아 쪽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을 사용을 해요.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들은 자, 프리오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구, 프리오더를 진행하게 되면은 제품을 처음에 먼저 그 출시를 하고 바이어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런 큰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동호회 이런 걸 통해서 선주문을 미리 받는 거예요. 요게 그 우리나라 케이팝이나 이런 앨범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품을 처음 출시를 해서 100개를 만들지 10,000개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리오더를 통해서 제품 반응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프리오더를 하게 되면 모든 제품 선입금을 미리 다 받는 거예요. 제품을 그리고 받은 다음에 정확한 출고 날짜 부분들을 통보를 해주고 그때 맞춰서 제품을 출고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나 일본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프리오더를 적극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좋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K-팝 관련된 제품들, 특히 앨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프리오더로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변형을 하셔서 뭐 다른 제품에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어떤 시제품 정도를 만들어서 프리오더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다시 뭐 린스타를 돌리든 뭐 피보팅을 하던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고 다시 출시를 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7번째 보면은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블로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근데 이거는 왜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페이지 트래픽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QQ,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레딧, 뭐 스카이프 쭉쭉쭉. 그리고 16위에 보면은 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은 전부 일본 건지 알고 있어요. 근데 라인도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일본 시장을 좀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은 야후 재팬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째 17번에 있는 부분들 핀터레스트 아마 이것도 좀 생소하긴 할 건데 아마 미국에서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하고 트래픽을 늘려가는 분들은 인스타그램보다는 핀터레스트를 더 많이 써요. 요거는 스토어 개념으로 제품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 인스타그램 되게 많이 쓰고 그게 잘 될 것 같지?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핀터레스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내가 이제 그러면 시제품 만들고 다 모든 준비가 됐어. 근데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조금 펀딩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나는 아이디어는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 괜찮아. 이미 시장 조사도 되어 있고 판매했을 때 트래픽도 어느 정도 잡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우처라는 사업이에요. 요거는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제조 혁신 바우처라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국내 마켓이 아닌 해외 마켓을 진행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케팅 자금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전체 내용을 마치는 걸로 할 건데요. 제가 뭐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뭐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들로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조사 일반 통번역 쭉쭉쭉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CI, BI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그리고 국제 운송.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배송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원래 그 WHO에서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걸 금지를 시켰는데 이제는 허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야 나는 B2C 온라인 말고 B2B 부분들에 대한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은 전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우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비딩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게 좋다. 그럼 1단계는 신청을 하시고 2번 단계는 자부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보통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납부를 하면은 이제 메뉴판을 선택하고 내가 이번에 영상을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바이럴 마케팅을 한번 할 거야. 이럴 때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눠서 중견기업, 소부장, 소비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스타트업은 다른 부분들은 다 패스하고 내가 내수기업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어. 그래도 받을 수가 있어요.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수출 바우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마케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좀 알차게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 김태경 대표님께 저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좀 질문을 저희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아까 김치 그 시즈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를 브랜딩 할 때 이거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김치 시즈닝은 제가 브랜딩을 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같이 이제 파트너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브랜딩을 한 거거든요. 네,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리뷰의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조 공장에서 당연히 힘들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돈만 주면 되지라고 하지만 걔네는 자기 어떤 그 방향 좋아하는 부분들이 아니면은 컨텐츠를 찍고도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는 과정. 네. 역시 그냥 딱 브랜드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는 그냥 좀 쉽고 약간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하나의 제대로 된 스토리가 담긴 제품이 나오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고뇌와 또 많은 시행착오가 또 존재한다라는 걸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거긴 해요. 사실 내가 제품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나오기 참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균 대표님께서는 정말 좀 오랜 기간 이 아마존에서 셀러로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간은 버텨야 한다. 네. 그래야 조금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맞습니다. 기간이 조금 있을까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바이어들이 그 도와주는 기간이 있는데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이고요. 3개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적극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최소 1년 정도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바이럴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3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많죠. 3, 3번 또 삼고초려 네. 뭘 하든지 일단 3개월은 한번 해본다. 내가 이거를 아마존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진짜 눈 딱 감으시고 3개월만 버티시면 좋은 성과가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3개월이라는 네.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네. 3개월하고 포기할까? 음,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네. 왜? 전혀 트래픽도 없고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바이어들의 반응을 볼 수 없다라 이건 접어오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바이어들이 반응은 오고 질문도 있고 관심은 있어 해. 근데 이걸 어떻게 더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 더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이제 마케팅이 붙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들은 버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3개월을 기점으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음. 그 제품으로 갈지 아니면 리뉴얼을 할지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3개월의 기간을 두시고 거기에서 약간 나의 그 잣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오늘 뭐 정말 다양한 마케팅 기법에서부터 다양한 사례까지 진짜 좀 전문적인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아마존 외에도 다양한 좀 이런 셀러로 좀 내 제품을 알리고자 하는 저희 대표님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네. 대표님들에게 좀 그냥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뭔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랜 부분들 판매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마켓이 다 이제 블루오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마켓이 다 레드오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제품에 내 아이디어를 얹혀서 시장의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포인트를 셀링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준비를 하는 창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고 아마 창업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뭐가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끊임없이 그냥 도전하고 그로 인한 시행착오가 언젠가는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태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2일차로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스타트하우 창업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혁신을 이루는 역사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그 시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사를 마칠 텐데요. 끝으로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저희 연사님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주신 저희 대표님들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또 지원해주신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주식회사 T&E 파트너스 그리고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건이었고요. 감사합니다.